이전, 다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슬라이드, 메인 슬라이더 안에 페이지에다 만들어줘 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페이지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버리면 나중에 여기에서 리스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를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런 사이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HTML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서는 HTML로 이렇게 태그가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다 누가 해주는 거냐면 PHP나 JSP나 ASP가 슬라이드의 목록 안에서 3개를 뽑아와 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을 해준다고요. 자, 얘를 2가지 방식으로 구현한다라고 했습니다. HTML에 가보면 우리가 만든 좌우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얘를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겠습니다. 준비됐습니까?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면 bx 슬라이더의 옵션을 활용해야 됩니다. bxslider.com 들어가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옵션을 보겠다고요. 우리가 라이브러리 빌려오는 대신에 얘의 다양한 수십 개의 다양한 속성들을 필요에 따라서 다 이해하고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자, 가장 기본적인 옵션부터 바꿔볼게요. 메뉴에 모드 봅니다. 모드를 보면 기본이 뭐랍니까? horizontal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우리는 아무 지정도 안 했지만 슬라이드가 뭐로? 수평으로 움직이고 있다고요. horizontal. 이걸 뭐로 바꿔볼 거냐면 fade와 vertical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쟤를 바꾸려면 main.js 가볼게요. main.js에서 이제 얘한테다가 옵션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옵션은 어떻게 넣냐면 잘 보십시오. 여기 괄호 안에 중괄호를 엽니다. 괄호 안에 중괄호를 열어요. 이 중괄호 안에다가 옵션값을 지정하면 된다고요. 중괄호 안에다가 여러 개를 넣을 거니까 엔터해서 작성하겠습니다. 엔터. 옵션명이 뭐랍니까? 옵션의 이름이, 옵션의 네임이 모드래요. 모드의 값을 뭐로 바꾼다고요? 버티컬로 바꿔보겠다고요. 모드의 값을 버티컬로 바꿔볼게요. 모드의 값을 뭐로? 버티컬로. 문자니까 이렇게 처리를 해줍니다. 자, 저장하고 브라우저 화면 와볼까요? 브라우저 화면 와서 좌우 버튼을 클릭해 보십시오. 이제 어떻게 움직입니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요. 세로로. 확인됐어요? 페이드는 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페이드 인, 페이드 아웃 되는 거라고요. 아까 스톤헨지에서 봤던 것처럼 걔가 모드를 이걸로 바꿔놓은 거라고요. 모드를 페이드로 바꿔봅니다. 그리고 지금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그 자리에서 쓱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안에 내용이 똑같으니까 바뀌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페서티가 조절되면서 바뀌고 있다고요. 다시 기본값으로 지우면 될 거고 만약에 쓴다라고 하면 horizontal이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콤마. 옵션을 나열할 땐 옵션값 사이에는 콤마를 지정하시면 돼요. 얘가 제공해주는 좌우의 컨트롤은 없애버리고 내가 만든 걸 쓰겠다라고 지금 바꿔야 된다고요. 옵션을. 뭐 해야 된다고요? 얘들이 제공하는 기능 중에 이제 얘 제너럴은 접고요. 제너럴은 접고 여기 컨트롤을 봅니다. 컨트롤에 가서 컨트롤을 끄겠다고요. 얘가 제공해주는 컨트롤의 기능을 꺼버리고 내가 작성한 게 작동되게 하겠다고요. 컨트롤 클릭해 보겠습니다. 컨트롤에 가보면 여기 기본값은 true래요. 이게 true면 뭐가 생긴다고요? PRB next에 이 컨트롤러가 추가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PRB next라는 글씨가 나오고 있었다고요. 이걸 뭐로 바꿔요? 그러면 false로 바꿀게요. controls의 값을 false로 바꾸겠습니다. controls라는 옵션의 이름의 값으로 뭐로? false. false는 true와 false 얘는 자바스크립트에 원래 있는 거니까 앞뒤로 문자를 쓰시면 안 돼요. 변수명이나 이런 true와 false나 원래 있던 거에는 다운표를 쓰시지 않는다고요. 저장하고 볼까요? controls의 false라고 했어요. false라고 하면 이제 사이트 가볼게요. 좌우의 버튼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검사했을 때 이제 컨트롤스 안에 누가 없다는 얘기냐면 컨트롤스 안에 뭐가 없어요? 컨트롤스가 없다고요. 페이저만 있어요. 이제 여기 밑에 있는 1, 2, 3 페이저만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지워진 거 확인되셨는지요? 그 밑에 있는 지금 이전 다음 버튼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그건 아무리 클릭해도 안 움직입니다. 됐나요? 여기에서도 옵션이 있어요. 자, 다시 한번 BX 와볼게요. 기본적으로는 넥스트와 얘의 글씨가 이게 나온대요. 글씨도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거부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얘를 다시 true로 바꾸고요. true로 바꾸고 이전과 다음에 글씨를 한글로 한번 해볼게요. 이전과 다음이라고. 물론 우리가 텍스트 인덴트에서 멀리 보내버리긴 했지만 요소검 쓸 때 그 글씨가 들어온 건 확인할 수 있을 거니까 무슨 옵션을 쓰면 PREV의 next의 텍스트라는 옵션의 값으로 이 값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래요? 문자열이라고 나와 있다고요. string. 이 값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래요? 불린 true와 false라고 나와 있다고요. 이 값으로 쓸 수 있는 건 뭐랍니까? jQuery selector라고 나와 있다고요. 다 그 옵션에서는 뭘 쓸지 얘들이 다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다 써볼 겁니다. 다 써야 돼요. 우리가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짜지 않는 이상 얘들의 옵션은 다 알아야 된다고요. 그래야 프로그래머한테 이 스크립트를 수동으로 짜달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옵션을 이용해서 뚝딱뚝딱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요. 스크립트를 안 쓰는 것까진 좋았지만 얘들의 활용법을 모르면 그것도 말짱 꽝입니다. 넥스트 텍스트의 값을 바꿔본대요. 문자열을 바꾸라는 거니까 옵션 다시 한번 가볼게요. 다음이라고 한글로 써봅시다. 콤마 이전의 텍스트 이전이라고 해볼게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확인해 보면 이전과 다음 글씨가 나올 리가 없어요. 우리가 CSS에서 얘를 멀리 보내라고 했으니까 그냥 요소 검사에서 글씨가 바뀌었는지를 확인을 해보자고요. 화면 새로 고침했고요. F12 눌렀고요. 여기에 이걸 우리가 바꾼 거라고요. 지금 아까는 이전 다음에 버튼이 있었지만 얘를 바꾼 거라고요. 확인됐습니까? 이걸 바꿀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분이 얘를 어떻게 활용할 수도 있냐면 우린 지금 얘를 이미지로 쓰지 않았습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이 저 이전 다음 버튼을 요 이전 다음 버튼이 이미지가 아니라 만약에 폰터썸을 썼다면 폰터썸 많이 쓰실 거 아닙니까? 그죠? 디자인할 때. 그러면 얘를 이미지로 저장을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폰터썸의 코드가 어디 나오게 해주는 거냐면 여기에 나오게 하면 바꿔볼게요. 여기에 글씨를 쓸 수 있다는 얘기는 그리고 이 글씨가 쓴 게 어디에 나온다는 얘기는 여기에 나온다는 얘기는 이 안에다가 폰터썸의 아이콘을 구현하는 코드를 넣을 수 있다는 얘기라고요. 그럼 폰터썸을 로드를 하고 한번 코드를 한번 넣어 볼게요. 폰터썸에 가봅시다. 폰터썸 가주시고 다운로드 안 하고 그냥 바로 쓸 거예요. 그러면 폰터썸에 그냥 CDN으로 가는 게 더 빠르겠습니다. 폰터썸에 CDN 해서 여긴 CDN 주소가 없어요. 여긴 그냥 무조건 다운로드만 있으니까 폰터썸의 CDN에서 구글 할게요. 폰터썸의 CDN으로 구글 해주세요. 그럼 메뉴에 폰터썸의 Bootstrap CDN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폰터썸의 470 버전에 CSS를 로드하셔도 되고 만약에 SVG로 하고 싶다라고 하면 그냥 그러면 CSS 로드를 할게요. 복사. 자, 470 버전의 폰터썸의 min CSS를 로드하고 있습니다. 복사하셨습니까? 폰터썸의 CDN으로 구글 검색 결과 메뉴에 Bootstrap의 CDN 복사. 복사하셨으면 HTML에 가서 헤드와 헤드 사이에 CSS 모여있는 곳에 가서 로드를 할게요. 여기 그리드 밑에다가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아니, 주소만 온 거구나. 그러면 주소 링크 하고 그 안에다가 다시 넣을게요. 이렇게 해서 Bootstrap의 CDN 주소를 이용해서 폰터썸의 CSS 라이브러리 로드를 해주세요. 로드 하셨습니까? 그러면 다시 폰터썸에 가서 좌우의 버튼은 뭐로 쓰는지 지금 470 버전 로드 했으니까 470 버전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시 폰터썸에 가시고요. 버전 5가 아니라 470 버전이니까 내려오시죠. 여기에 버전 4 하단의 왼쪽에 버전 4 들어갑니다. 아이콘에 가서 에로 검색하면 나오겠죠?
그러면 요 화살표를 써보려고요. 또는 똑같은 거 하려면 뭐 쉐브론을 써도 되고 이번엔 에로우를 써볼게요. 검색해서 에로우를 검색을 해주세요. 찾았습니까? 자, 에로우 레프트와 라이트를 쓰면 되겠죠? 레프트와 라이트. 레프트부터 복사. 클릭하시면 여기에 코드가 있죠? 복사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이 코드가 어디에 나와야 된다고요? 아까 이전과 다음이라는 글씨 대신에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복사한 걸 어디에 넣는 거냐면, 자, 지금 이거를 태그 넣을 수 없어요. HTML에 눈 씻고 봐도 저 넣을 자리는 없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왜? 지금 BX 슬라이더가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거 아닙니까? HTML에는 넣을 자리가 없다고요. 물론 여기에 넣어도 되지만 그건 이제 좀 이따가 우리 수동으로 만든 거에다 적용을 할 거고, 지금 어디에 적용을 하겠다고요? 여기 안에 이전이라는 글씨 대신에 지금의 arrow left가 들어가게 하겠다고요. 그러면 감 잡으셨죠? 코드에 가서 main.js에 가서 이전이라는 글씨 대신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지금의 코드가. 다음이라는 거 다음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얘가 right. 여기서 주의점은 바깥쪽에 작은 따옴표를 쓰고 안쪽에 큰 따옴표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얘를 바깥쪽에 큰 따옴표를 쓰시기 시작하면 에러 납니다. 작은 따옴표 안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올 수 있고요. 큰 따옴표 안에는 작은 따옴표가 들어올 수 있지만 큰 따옴표 안에 큰 따옴표나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가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럼 바로 에러 나요. 이렇게 확인을 해봅시다. 이제 얘가 나오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아까 CSS에 우리가 작성했던 거에서 배경을 바꿨던 부분만 주석 처리해 볼게요. 우리가 스프라이트에 이미지를 썼다고 했던 그 배경 부분만 수정하고 얘가 나오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CSS 가볼게요. 여기 부분, 이거 백그라운드와 글씨만 멀리 보이라는 속성만 지우면 되겠다고요. 여기 얘 4줄 위드와 하이트도 필요 없어요. 폰트 사이즈로 구해야 될 거니까 얘 4줄을 주석 처리. 글씨 흰색으로 나오게 컬러 흰색으로 바꿀게요. 폰트 사이즈도 조금만 키웁시다. EEM. 위치나 그런 건 얘들이 잡아주고 있을 거니까. 백그라운드 포지션은 뭐 어차피 백그라운드를 안 쓰고 있으니까 얘는 안 먹을 거고요. 그냥 두주고요. 됐나요? 에러가 나오나 볼까요? 브라우저 하면 확인해 봅니다.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폰터썸의 에러가 나오고 있다고요. 확인됐나요? 이렇게 구현한다고요. 지금까지는 어떤 방법입니까? 부스트랩에 한다. BX 슬라이더가 제공해주는 얘가 자동으로 생성한 BX 컨트롤스 안에 디렉션 안에 A의 태그를 우리 입맛대로 바꾸는 거를 해본 거고요. 여기까지 확인됐죠? 그러면 이제는 잘 보십시오. 얘 모두 주석, 우리가 작성했던 모든 구도를 주석 처리합니다. 여기 이 부분 모두 주석 처리. 모두 주석 처리하시고 이제는 어떤 방법으로 구현할 거냐면 우리가 태그를 작성을 했거든요. 그쵸? 그 태그가 똑같이 좌우의 버튼으로 나오게 하겠다고요. 지금 얘는 흔적을 남겨놓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거고 나중에 보고 아 이렇게도 했었지라고 참조를 하시고요. 됐나요? 컨트롤스 안에 좌우의 위치 하는 것까지 일단 다 주석 처리 되었습니까? 어차피 여기 일부에서 쓸 건 쓸 거예요. 이번에는 다시 메인.js 갈 거예요. 얘 안 쓰겠다고요. 이것도 이제 주석. 얘를 다시 false로 바꿔요. 얘가 제공하는 컨트롤 기능을 끄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BX 슬라이더가 좌우의 버튼을 생성해 주지 않죠. 저장하고 봅니다. 저장하고 CSS도 저장했고요. 다시 한번 브라우저를 보면 이제 좌우 버튼은 안 나온다고요. 여기에 이전 넥스트 버튼도 안 나온다고요. 이제 누구를 배치할 거냐면 얘를 우리가 작성한 이 밑에 있는 이 녀석을 여기와 여기에 배치하겠다고요. 아까 똑같은 컨셉이겠죠. 그죠? 얘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얘 HTML 이제 볼게요. 이건 우리가 실체를 작성한 거니까 태그 안에 걔가 있을 거 아닙니까? HTML에 가보면 이 녀석이라고요. 그죠? 여기에 있는 걸 가지고 좌우의 버튼을 하겠다고요. 일단은 스타일부터 잡고 갈게요. 컨트롤스 안에 스팬 태그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얘에 가까운 부모 중에 포지셔닝 기본값이 아닌 거라고 했을 때 얘거든요. 얘를 기준으로 잡으면 된다고요. 이 슬라이드 누구? 슬라이드 래퍼에 가서 기준을 잡으면 됩니다. 지금 코드를 보면
요소 검사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면에서도 제가 부모가 맞는 건지 여기에서 이 이전 다음 버튼 여기 있는 데서 검사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bx 래퍼가 기준이 아니라고요. 얘랑은 형제라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기준 잡혀 있는 건 무용지물입니다. 이젠 누굴 기준으로 잡아야 되는 겁니까? 가까운 부모 중에 얘도 아니고 얘 부모니까 누굽니까? 얘가 기준이라고요. 얘를 기준으로 좌우에 배치를 해야 되는 거라고요. 슬라이드 래퍼에 가서 기준을 잡아 주겠습니다. 혹시 잡혀 있었던가? 올라가 볼게요. 예, 안 잡혀 있죠. 그러면 클래스명 슬라이드 래퍼에 가서 다시 기준 relative 포지션이 기본값이 아니면서 누군가의 절대값으로 위치를 잡을 기준이 되려면 얘한테다가 relative를 적어야 되겠죠? 됐습니까? 자, 이제 얘가 똑같아요. 요거 주석 처리했던 거를 그냥 두고 그대로 복사했어요. 그대로 복사해서 아래로 내려오시되 우리는 얘가 A가 아니고 얘도 클래스명이 이게 없죠. 뭐로 돼 있습니까? 컨트롤스 안에 스팬으로 돼 있다고요. 바꾸자고요. 컨트롤스 안에 뭐라고요? 얘가 스팬이라고요. 컨트롤스 안에 스팬이 다 똑같이 이 크기에 블러블러 해서 이 이미지를 배경으로 쓰고 있다라고 하고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안에 스팬 태그 안에 우리가 이전과 다음은 PREV NEXT라고 구분을 해놨으니까 여기에도 뭐라고 바꾸면 돼요? 얘가 PREV 얘가 뭐라고요? NEXT라고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럼 따로 잡으실 필요가 없죠. 아까 잡았던 거랑 똑같은 거니까. 누가 기준이라고요? 슬라이드의 래퍼 얘를 기준으로 누가 스팬 컨트롤스 안에 스팬이 앱솔루트로 탑에서 40의 좌우에 배치를 했다고요.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봅시다. 그러면 좌우에 똑같이 있죠. 얘 클릭해봤자 아무것도 작동 안 합니다. 이제 얘한테다가 작동을 하게끔 스크립트를 짜야 돼요. 이제 짜는 것도 당연히 BX 슬라이드에 옵션이 있습니다. 그 옵션을 활용법으로 할 거예요. 일단 여기까지 나오는 거 확인되셨습니까? BX 슬라이더의 옵션에 가서 이 슬라이더를 외부에서 컨트롤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보고 오겠습니다. bxslider.com 가주세요. 자, 이제 컨트롤이 아닙니다. 컨트롤이 아니라 어디에서 보셔야 되냐면 이 슬라이드 자체를 외부에서 컨트롤하는 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습니다. Public Method에 있어요. Public Method는 함수와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옵션에 Public Method를 보고 있습니다. 들어가 볼게요. 특정 슬라이드로 바로 가는 방법, 이전 슬라이드를 보는 방법, 다음 슬라이드를 보는 방법이 있다고요. 멈추는 방법, 현재 커런트 번호를 알아오는 방법, 없애는 방법, 다시 로드하는 방법, 죽이는 방법 다 있다고요. 우린 이 중에서 뭐를 할 거냐면 go to next slide라는 함수가 작동해 go to PREV라는 함수라는 작동해. 이게 다 함수명이에요. 그럼 얘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이것도 이 사이트에 설명이 없어요. 없단 얘기는 제 설명을 잘 들어야죠. 얘가 뭐로 돼 있어야 얘를 다시 불러와서 작동을 하려면 얘한테 이름이 있어야 돼요. 변수명 main slide라고 슬라이드라고 이름을 지정할게요. main slides 지정했으면 우리가 누굴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요. 얘를 클릭하면 할 일입니다. 얘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해볼게요. 컨트롤스 안에 PREV를 선택자로 잡아서 변수를 잡아야 되겠네요. 변수명 이전 버튼 PREV의 btn이라는 변수를 잡을게요. 누구 안에 클래스명 컨트롤스 안에 누구 클래스명 PREV를 변수로 잡고 next btn 해서 컨트롤스 안에 누구도 next로 잡습니다. 얘는 어떻게 할 거냐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할 거예요. 지금은 무식하게 작성을 먼저 할 겁니다. 무식하게 작성하고 눈에 왜 무식한지 보여드릴 거예요. 변수를 지정했으니까 얘를 클릭하면 할 일을 작성해야 되겠죠? jQuery에서 얘 클릭하면 할 일 on 메서드를 활용해야 되고 우리는 축약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죠.
누굴 클릭하면 할 일, 다음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해서 얘 버튼을 클릭하면 할 일 이렇게 쓰겠다고요.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무슨 함수가 작동하래요? 아까 사이트에 가보면 이거 그대로 복사. 대소문자 있어요. 보고 치지 마시고 그냥 복사하시라고요. go to 이전이니까 go to preb 얘부터 복사하십니다. 이전 버튼을 클릭하면 함수명 얘가 작동해야 한대요. 그런데 앞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얘의 옵션 이 메인 슬라이드를 물고 들어와서 점 찍고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는 설명이 bx슬라이드닷컴에 없다고요. 당연히 구글 신한테 물어보면 다 나옵니다. 구글 신한테는 나오는데 해당 사이트는 없어요. 이렇게 한다고요. 얘의 이름, 요 이름에다가 무슨 함수가 작동하라고 go to prb 슬라이드라는 게 작동하라고 해줍니다. 마저 하지요. 얘는 무슨 함수가 작동한다고요? next니까 복사해 오시죠. next 더블클릭 복사, 더블클릭 붙여넣기 해줍니다. 이제 이전 다음 버튼을 클릭해 보세요. 저장하시고 브라우저 하면 저도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고요. 이제 얘를 클릭하면 작동을 한다고요. 우리가 만든 이전 다음 버튼에다가 기능을 추가를 한 거라고요. 여기에서도 이게 코드가 뭐 그렇게 길지는 않지만 이것도 수정하는 방법이 있어서 조금만 더 바꿔볼게요. 코드의 양은 비슷할 것 같긴 한데요. 변수를 저는 요거 이제 변형하겠습니다. 변수를 저는 어떻게 잡을 거냐면 이렇게만 잡을 거예요. 스팬. 그리고 얘를 컨트롤의 btn이라고 바꾸겠습니다. 컨트롤의 btn이라고 바꿨어요. 그럼 컨트롤의 btn을 클릭하면 할 일이라고 할 거라고요. 변수명 이렇게 안 잡고. 자, 제가 변수를 이렇게 잡다는 얘기는 둘 중에 누구 클릭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사용자가 만약에 얘를 클릭했대요. 이걸 클릭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용자가 얘를 얘하고 구분이 뭐로 돼 있는지 뭐로 돼 있죠? 클래스명이 돼 있죠. 그러면 클릭한 그 요소가 뭐가 있다면? PRB가 있다면 이전 버튼을 클릭한 거예요. 없다면 뭘 클릭한 겁니까? 넥스트를 클릭한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 여기에다가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if문을 작성을 해서 클릭한 그 요소는 뭐로 받아와요? this로 받아오고 얘가 클래스명이 있는지 없는지 뭐라고 써요? has class. 이 안에다가 뭐라고 씁니까? 가로 안에다가 클래스명 뭐? PREB가 있는지. 이 조건이 뭐라고 하면 참이라고 하면 else 거짓이라고 하면 참이라고 한다면 이전 버튼을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이게 여기에 오는 거고 그쵸? 다음 버튼을 클릭했다는 얘기니까 얘가 여기에 온다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조건이라고요. 가로 안의 조건. 자, 저장하고 볼까요? 아까하고 똑같이 작동하는지 보자고요. 저장했고요. 새로 고침했고요. 이전, 다음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페이저를 봅시다. 자, 페이저 어떤 스타일 나오게 할 거냐면 디자인 좀 볼까요? 디자인을 보면 페이저가 어떻게 나와야 된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된대요. 사각형에 채워지는 컨셉으로 나와야 된대요. 누가? 지금 이미 페이저가 있어요. 우리 사이트에 지금 페이저가 생성이 돼 있다고요. 페이저가 여기 1, 2, 3이라는 숫자가 만들어져 있다고요. 확인됐습니까? 얘 클릭하면 슬라이드가 지금 이동하고 있다고요. 그죠? 이 페이저를 어떻게 나오게 해달랍니까? 얘처럼 나오게 해달래요. 활성화되어 있는 건 이렇게 채워지게 나오게 하랍니다. 포토샵을 참조해서 구현해 주세요. 얘 구현해 달라고요. 포지션과 플렉스를 이용해서 지금 화면에 제가 사각형을 그려놨죠. 포지션과 포지션과 플렉스를 이용해서 배치를 해달래요. 제 빨간 박스가 누구란 얘긴지 저 빨간 박스가 포지션이 있는 거라고요. 개별로 포지션을 주시면 엄청 어려워집니다. 하나 잡기 되게 불편해진다고요. 얘 부모를 먼저 잡고 그 부모 안에 쟤들이 옹기종기 가운데 모여있게 한 다음에 사이사이의 간격은 마진으로 넓히면 될 거 아니에요. 요소 안에 3개가 있고 3개가 가로 기준으로 센터에 있게끔 한 다음에
하나하나마다 좌우의 여백을 동일하게 주면 우리가 원하는 간격만큼 짠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자, 저 빨간색 박스부터 배치를 하겠다고요. 빨간색이 누군지 저렇게 너비를 다 쓰게 하고 기준 위치에서 이만큼 있게 하래요. 일단 요소 검사해서 요 1, 2, 3이 지금 어떻게 나오나 보자고요. 저 1, 2, 3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하나 구분이 DIB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빨간색 박스는 누구란 얘기입니까? 얘를 품고 있는 이 부모 얘라고요. 또는 얘라고 볼 수도 있고 누구라고 볼 수도 있어요. 얘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얘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옵션을 다시 풀면 컨트롤 S의 옵션을 풀면 이 안에 또 누가 생깁니까? 좌우에 버튼이 생겨요. 그러니까 걔한테라고 하지 말고 저는 요 녀석 누구를 품고 있는 이 하나 둘 세 개를 품고 있는 얘한테다가 포지션을 잡고 그게 일단 이렇게 너비를 다 쓰고 여기 하단에 있게 하겠다고요. 얘한테 가서 BX 페이저라고 되어 있죠? 메인 슬라이더 안에 BX 페이저. 그냥 BX 페이저라고 하면 밑에도 혹시 페이저를 만들 때 엉킵니다. 당연히. 메인 슬라이더 안에 BX 페이저라고 할게요. CSS 가봅시다. 메인 슬라이더. 네, 메인 슬라이더 안에 BX 페이저라고요. 얘한테 포지션이 있다. left형, right형 이러면 기준 위치 왼쪽에서 오른쪽에 다 쓸 거고요. 일단 하단에 붙여볼게요. 나오는 거 보고 위치를 잡겠습니다. 기준 위치 하단에 딱 붙이겠다고요. 이렇게 해놓고 이 안에 DIB 3개가 나오고 있었다고요. 걔가 가로 정렬하게 하겠다고요. 얘 안에 뭐가 있다고요? DIB 이렇게 3개가 있다고요. 이 3개가 가로로 센터에 오게끔 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서 하고 justify content center 하면 가운데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가운데 올 거라고요. 화면을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보면 어떻습니까? 여기에 이렇게 너비를 다 쓰고 검사를 해보면 누가 지금 지정한 BX 페이저가 너비를 다 쓰고 있고 그 안에 누가 얘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가운데 여기에 있다고요. 됐어요? 자, 이제 스타일 누구한테 잡으면 됩니까? 얘한테 잡아도 되고 얘 안에 있는 누구 A에 가서 스타일을 잡아도 돼요. A 안에 어차피 글씨가 안 나오게 할 거고 A에 액티브가 있다고요. 얘 활성화되어 있는 거에 얘가 있으니까 얘한테 스타일 잡으면 조금 더 엉킬 거고요. 얘한테 잡겠다고요. BX 페이저 안에 아이템에 가서 일단 BX 페이저에 가서 간격부터 줄게요. 얘한테 간격을 주는 거예요. 얘들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니까 얘한테다가 간격을 주겠다고. 지금 얘들 사이에 간격은 없습니다. 얘를 만약에 글씨 취급을 해서 인라인 블락으로 해버리고 여기에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를 해보시면 사이사이에 공백이 생기죠. 왜? 단어 취급이 되니까. 그럼 그 간격을 우리가 픽셀 단위로 정확하게 배치를 할 수 없다고요. 지금 제가 아까 오더가 1픽셀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간격을 만들어 달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운데 몰아버리고 마진을 이용해서 하게 했다고요. 마진을 누구한테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이 BX 페이저의 아이템에다가 주겠다는 얘기라고요. 어디 안에 있는 BX 페이저 안에 있는 얘한테 가서 마진을 어떻게 주면 돼요? 지금 너비에 반 주면 되는 거죠. 얘들마다 좌우의 마진을 이만큼씩 주겠다고요. 여기에서 이 거리에 반 주면 되겠죠? 18픽셀이니까 9픽셀 줍시다. 마진을 상하 좌우 9픽셀 이렇게 해놓으면 사이의 간격이 정확하게 떨어져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누구한테 스타일 주는 거라고요? 이 안에 A 얘한테 가서 A에 가서 부모가 만들어준 공간 안에서 디스플레이 블락 해서 크기가 나오라고 하고요. 크기를 줘야죠. 위드와 뭘 줘야 됩니까? 하이트 주고요. 보더가 있대요. 보더 주고요. 안에 글씨는 필요 없으니까 텍스트 인덴트에서 멀리 버려버리고
포토샵에서 크기 확인 좀 할게요. 컨트롤 클릭. 해당 요소 찾았고요. 22가 있군요. 22 줍시다. 보더 몇 픽셀이 있는 겁니까? 확인해 볼까요? 보더 쉐이프 툴로 만든 거니까 쉐이프를 확인해 봐야죠. 1픽셀의 두께가 있다고요. 1픽셀의 색깔 확인할게요. 색깔 확인했습니다. 1픽셀의 솔리드의 요 색깔로 있다고요. 자, 위드와 하이트 보더를 같이 줬는데 저는 크기를 20인만 잡았으니까 박스 사이징이 필요하겠죠.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안 나오네. 박스 사이징 쓰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그래야 20픽셀 안에서 보더를 보겠다고요. 기본은 이렇고 얘한테 뭐가 들어오면 액티브가 들어오면 배경이 생긴다고요. 액티브가 있으면 얘한테 뭐가 있으면 액티브가 있으면 배경이 흰색이었나요? 네, 흰색인가? 확인해 볼까요? 흰색 맞죠? 흰색이 있다고요. 그것도 보이게 하고 싶으면 트랜지션을 걸면 되죠. 트랜지션 0.3초 저장하고 볼까요? 네,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클릭을 하면 쓱 좌 버튼을 클릭해도 이런 식으로 잘 바뀌고 있습니다. 위치는 조금만 더 아래로 내려주면 되겠고요. 그거는 이제 바텀 값을 조절하면 되겠죠. 지금은 기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니까 딱 여기까지니까 바닥에 딱 붙어 있는 상태예요. 지금 이 방법은 아까 BX 슬라이드에서 제공한 좌우 버튼이 나오게 했던 방식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위치를 저는 어디에 잡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 위치를 잡고 싶다고요. 물론 지금 바텀 값을 더 내리면 되는데 저는 얘에 이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아래에서 페이저를 만들고 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BX 슬라이더가 제공하는 이거를 안 쓰겠다는 얘기죠. 이걸 안 쓰고 여기에다가 새로 만들겠다고요. 만들려고 제가 뭘 만들어 놨냐면 HTML에 가보면 빈 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에다가 만들어줘 라고 할 거라고요. 네가 만든 거 말고 여기에 만들어줘 라고 하고 싶다고요. 지금 메인 슬라이더 잠깐 다시 한번 보면 메인 슬라이더 검사해보면 메인 슬라이드는 이만큼 다 쓰고 있다고요. 그죠? 이만큼 다 쓰고 있는 저 녀석을 기준으로 이만큼을 다 쓰고 있는 메인 슬라이더를 기준으로 아래에서 요만큼 떨어지게 하는 게 훨씬 더 쉬울 거라고요. 원래 이렇게도 되지만 얘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구현해도 아무도 뭐라 안 그러지만 우리가 만든 거에다가 페이저가 나오게 하고 그거의 스타일을 잡아보겠다고요. 아까 좌우의 버튼 얘를 썼던 거를 우리가 만든 거를 썼던 것처럼 업그레이드를 해보겠다고요. 다시 메인젯에 가서 얘 무슨 기능도 끈다고요? 페이저의 기능을 끌게요. 자, 그러면 다시 BX 슬라이더 가봅니다. 옵션에 어디로 가냐면 페이저로 갑니다. 옵션에 페이저로 가주세요. 옵션에 페이저 가면 페이저도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켜고 끌 수 있다고요. 무슨 옵션 값을 넣어서 페이저라는 저 옵션의 값을 뭐로 바꾸면 false로 바꾸면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페이저에 가서 false라고 하겠다고요. 그러면 이제 HTML에 스팬 태그가 div가 생성이 안 되죠. 예, false로 넣으셨어요. 브라우저 화면 보면 이제 안 나온다고요. 대신 저 페이저를 어디에 만들어줘 라고 할 거냐면 여기 슬라이드, 메인 슬라이더 안에 페이저에다 만들어줘 라고 할 거예요. 여기에다가 수동으로 페이저를 만드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 버리면 나중에 여기에서 리스트가 바뀌는 거에 따라서 얘를 수동으로 바꿔줘야 된다고요. 그런 사이트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HTML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실무에서는 HTML로 이렇게 태그가 생성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들은 다 누가 해주는 거냐면 PHP나 JSP나 ASP가 슬라이드의 목록 안에서 3개를 뽑아와 라는 코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생성을 해준다고요. 그렇게 들어오는 거지 우리가 HTML 여기다 짜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틀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퍼블리셔는. 프로그래머가 여기에 나오게 해준다고요. 그러면 여기에 개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페이저가 나오게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여기다가 수동으로 우린 무식하게 지금까지 계속 페이저를 만들어 주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여기다가 쓰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페이저를 만들어 줘 라는 게 필요해요. 옵션에 있습니다. 옵션에 페이저의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잠깐 읽어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by default 해서 기본적으로는 페이저는 어디에 appended to 해서 bx의 뷰포인트에 내용의 뒤에 들어온다고 돼 있어요. bx의 뷰포인트의 내용의 뒤에 들어오는데 여기에다가 뭘 써주면 jQuery 셀렉터를 써주면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어디에든 페이저가 나오게 할 수 있다고요. 페이저의 스타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옵션에 가볼게요. 옵션에 가보면 페이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페이저를 다시 true로 바꾸되 페이저의 셀렉터라는 옵션의 값으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온답니까? jQuery의 셀렉터가 들어온대요. 작성해 보겠습니다. 페이저의 셀렉터라는 옵션명 복사했어요. 메인.js에 갑니다. true 페이저는 다시 기본값 true로 바꿀게요. 안 써도 되지만 페이저의 셀렉터라고 해서 여기 안에 뭐가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냐면 jQuery의 셀렉터가 들어온대요. jQuery의 셀렉터라는 건 여기 따옴표 안에 있는 게 jQuery의 셀렉터라고요. CSS 셀렉터가 jQuery 셀렉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따옴표 안에다가 우린 누구한테 할 거라고요? 아까 CSS를 보면 누구 안에 여기 메인 슬라이더 안에 bx 페이저가 아니라 우리가 뭐라고 만들어 놨죠? HTML에 가보면 메인 슬라이더 안에 페이저라고 만들어 놨다고요. 여기 안에다 만들어 줘 라고 해야 된다고요. 메인 슬라이더 안에 페이저에 만들어 줘 라고 해볼게요. 메인 슬라이더 안에 클래스명 페이저에다가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페이저는 다시 false에서 true로 바꿨고요. 기본값이 true니까 사실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하고 페이저 셀렉터에서 메인 슬라이더 안에 페이저라고 써줘 보십시오. 저장하고 브라우저 하면 새로 고침해서 볼게요. 새로 고침했고요. 자, 검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아까는 bx 페이저란 녀석이 어디에 생겼죠? 아까는 컨트롤스 안에 생겼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 놓은 페이저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요게. 그죠? 확인됐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누굴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겠냐면 지금은 누구 슬라이드 래퍼로 되어 있네. 이걸 바깥으로 빼자. 한 칸 더 빼야 되겠네요. 얘가 저는 누굴 기준으로 잡을 거였냐면 얘를 기준으로 해서 잡을 거였으니까 이 페이저가 한 칸 더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 바닥에서 위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HTML을 바꿔야 되겠네요. HTML 좀 가봅시다. HTML에서 이 페이저의 위치가 어디 안에 메인 슬라이더라는 이 섹션 안에 있는 걸로 바꾸겠다고요. 요걸 내려서 여기로 바꿔주세요. 섹션 안쪽으로 바로 안쪽으로 내려주십시오. 그래야 누굴 기준으로 이 섹션을 기준으로 위치를 잡을 수가 있죠. 옮겨주세요. 옮기셨습니까? 저장하고 다시 한번 브라우저 화면 보겠습니다. 새로 고침했어요. 이제 어디 있습니까? 누굴 기준으로? 여기 이 다 쓰고 있는 메인 슬라이드를 기준으로 해서 바텀에 잡혀 있다고요. 이제 살짝 더 올려주면 되겠죠? CSS는 다시 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뭐로 들어오니까 자, 새로 고침 다시 한번 해보고 검사해보면 어차피 태그가 뭘로 들어와요? bx 페이저 안에 들어오고 있다고요. 우리가 bx 페이저라는 거에다 스타일을 이미 잡은 게 있으니까 다시 잡을 필요가 없죠. 바텀 값만 조절하면 되겠다고요. 포토샵을 보면 여기 얘가 밑에서 만든 녀석이었고 이게 30의 높이가 있었죠. 선택력을 만들고 지금 바닥에 딱 붙어 있는데 아래에서 얼만큼 63픽셀만큼 이라고 할게요. 이 높이를 재시면 안 돼요. 얘는 가상으로 만든 거라 높이가 없는 겁니다. 그죠? 얘는 높이가 없는 거고 어디서부터 재야 됩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아래에서부터 재야 된다고 이만큼 63 CSS에 가서 바텀 어디 갔니? 네, 여기 바텀이 63이라고요. bx 페이지에 가서 바텀을 63으로 줍니다. 브라우저 하면 볼게요. 자, 이제 그러면 포토샵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죠. 됐나요?